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손주들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시고 오랜 친구분들과 안부 인사를 나누고 계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편리한 세상에서도 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저도 어머니께서 며칠 전에 이상한 문자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택배 배송 관련 문자였는데 링크를 눌러서 주소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누르지 않으셨지만 만약 그 링크를 눌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정말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으시지만 다른 사람을 믿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한 설정 몇 가지만 바꿔도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고 올바른 설정을 해두면 이런 피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시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께 이 내용을 꼭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스마트폰 설정도 한번 확인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안전이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이번에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해 68세이신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서울에 사시는데 멀리 부산에 사는 손주들과 카카오톡으로 자주 연락을 하십니다. 손주들 사진도 받고 가끔은 영상통화도 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며칠 전 일입니다. 박 여사님께서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문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어르신들을 위해 특별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여사님도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이 너무 그럴듯했고 정부에서 실제로 그런 지원을 한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어서 혹시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서 생활이 팍팍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박 여사님은 링크를 누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침 집에 들른 아들이 어머니의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그거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그거 완전히 사기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그런 식으로 신청받지 않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박 여사님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갑자기 문자로 링크를 보내서 신청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박 여사님은 링크를 누르지 않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링크를 눌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박 여사님의 스마트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되었을 것이고 은행 정보나 카카오톡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정보들이 모두 해커들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박 여사님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경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이런 수법의 사기가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스미싱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스미싱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은 문자 메시지를 뜻하는 SMS와 낚시를 뜻하는 피싱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 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미싱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기꾼들이 그럴듯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택배 배송 확인, 정부 지원금 신청, 은행 보안 강화, 통신사 요금 할인 등등 정말 다양한 내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문자에는 반드시 링크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웹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성 앱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하고 설치하는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악성 앱이 설치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사기꾼들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 여러분이 입력하는 모든 정보를 빼갈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것도 빼가고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그것도 빼갑니다. 심지어 문자 메시지까지도 모두 가로채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빼간 정보로 무엇을 할까요? 가장 흔한 피해가 바로 여러분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 모르게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께 대출금 상환 독촉이 오게 됩니다. 또 다른 피해는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인터넷 뱅킹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몰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 돈이 사라져 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카드 결제 피해도 많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러분 카드로 물건을 사고 그 물건들을 자기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카드 대금만 청구받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설정이 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설정이 켜져 있으면 정식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앱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앱을 설치할 때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하잖아요. 이런 공식 앱스토어에서는 앱을 올리기 전에 안전성을 검사합니다. 그래서 악성 앱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허용해두면 이런 검사를 거치지 않은 앱들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미싱을 당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된다고 했죠. 그런데 만약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가 차단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미싱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 설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스마트폰의 설정 앱을 열어보세요. 설정 앱은 보통 통지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 앱을 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보안이나 개인정보 보호라는 메뉴를 찾아서 들어가세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보안 메뉴 안에 알 수 없는 앱 설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누르면 어떤 앱들이 다른 앱을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앱의 권한을 허용 안 함으로 바꿔주세요. 특히 인터넷 브라우저나 문자 앱의 권한은 반드시 꺼야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앱스토어가 아닌 곳에서는 앱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설정에서 일반을 누르고 VPN 및 기기 관리라는 메뉴를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알 수 없는 개발자의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삭제해야 합니다. 이 설정 하나만 바꿔도 스미싱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악성 앱 설치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시고 설정을 바꿔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카카오톡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톡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중 하나인데 여기에도 보안상 위험할 수 있는 설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설정은 반드시 꺼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동 친구 추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전화번호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친구로 추가됩니다. 언뜻 보면 편리한 기능 같지만 실제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연락처에 저장해둔 적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업체가 나중에 사기 업체로 밝혀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화번호가 여러분의 카카오톡 친구로 자동 추가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카카오톡으로 사기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미싱을 당해서 연락처 정보가 유출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연락처에 자신들의 번호를 몰래 추가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들이 모두 카카오톡 친구로 자동 추가되어 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자동 친구 추가를 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을 열고 오른쪽 아래 점 3개가 있는 더보기를 누르세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고 친구라는 메뉴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자동 친구 추가라는 항목을 찾아서 꺼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꺼야 할 설정은 친구 추천 허용입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카카오톡에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카카오톡에서 여러분의 이름과 프로필 사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위험합니다. 사기꾼들이 여러분의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대략적인 나이를 짐작할 수 있고 이름을 보고 성별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더 정교한 사기를 칠 수 있게 됩니다. 친구 추천 허용을 끄는 방법도 비슷합니다. 카카오톡 설정에서 친구 메뉴로 들어가서 친구 추천 허용이라는 항목을 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정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에는 또 하나의 무서운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이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카카오톡에서 여러분을 찾아서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프로필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사기꾼이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해보세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명단 유출 또는 다른 방법으로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기꾼이 카카오톡에서 여러분의 번호를 검색해서 여러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필을 보면서 어떤 사진을 쓰는지, 상태 메시지는 뭘로 해놨는지, 이름은 뭔지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더 정교하고 그럴듯한 사기를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손주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면 손주를 빙자한 사기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친구랑 놀다가 사고가 났는데 당장 병원비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프로필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더 그럴듯하게 속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종교를 믿는다거나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프로필에서 알 수 있다면 그것을 이용한 사기도 가능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거짓말하면서 접근하거나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기능을 꺼야 합니다. 카카오톡 설정에서 친구 메뉴로 들어가서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이라는 항목을 찾아서 꺼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무나 여러분의 전화번호로 여러분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설정을 끄면 정말 필요한 사람도 여러분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안전하게 친구를 추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여러 자동 기능들을 꺼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정말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들과는 어떻게 카카오톡 친구를 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직접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를 누르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검색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나 전화번호를 직접 입력해서 찾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추가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만 골라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을 꺼뒀다면 이 방법도 사용할 수 없지만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면 미리 설정을 확인해서 서로 추가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를 누르고 QR코드라는 메뉴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만의 QR코드가 나타납니다. QR코드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친구를 추가하고 싶은 상대방과 직접 만났을 때 서로의 QR코드를 보여주고 스캔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QR코드를 스캔하려면 QR코드 화면에서 스캔 버튼을 눌러서 상대방의 코드를 비춰주면 됩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만나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기꾼이나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의 QR코드를 스캔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만났을 때 QR코드로 친구 추가를 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초대 링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 메뉴에 보면 초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문자 메시지나 다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초대 링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링크를 누르면 여러분의 친구로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조금 주의해야 합니다. 초대 링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내고 가능하면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후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전화번호 대신 아이디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카카오 계정을 누르고 카카오톡 아이디라는 메뉴로 들어가면 아이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를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그 아이디로 여러분을 찾아서 친구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스미싱과 카카오톡 보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어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모르는 곳에서 온 문자나 카카오톡의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일단 의심부터 하세요.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해당 기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10분만 투자해서 확인하면 평생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택배 관련 문자가 왔다면 택배 회사에 직접 전화하세요. 은행에서 보안 관련 문자가 왔다면 은행에 직접 전화하세요. 정부 지원금 관련 문자가 왔다면 해당 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진짜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 가짜라면 미리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차단하세요. 이 설정만 바꿔도 대부분의 악성 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설정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 번만 설정해두면 계속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이상한 앱이 설치되었다면 즉시 삭제하세요. 설치된 앱 목록을 확인해 보시고 기억나지 않는 앱이나 이상한 이름의 앱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자녀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 카카오톡에서 자동 기능들을 꺼두세요. 자동 친구 추가, 친구 추천 허용, 전화번호로 친구 추가 허용, 이 3가지 기능을 모두 꺼두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필요한 친구들은 QR코드나 직접 검색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모두 여러분이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복잡한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의 주의와 간단한 설정 변경만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설정들이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스마트폰 사용이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자녀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녀분들도 부모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조심하고 서로 알려줄 때 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안전한 스마트폰 생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